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과대학의 외과 교수 문인성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외과 교수로서 외과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서전이라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제가 한 40년 동안 외과 의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 전공인 콩팥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처음 슬라이드는 이게 제 이름이 있는 인성이거든요. 이게 대만에 있는 국립묘지예요. 이게 인성, 성인,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예요. 영어로 서전이라 그럽니다. 서전이라 하면 주로 이게 외과 의사 봉다리 보면 순간이 영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전은 칼을 가지고 환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를 서전이라 그러거든요. 이 서전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의 존엄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한 일부는 환자에게서는 영원히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외과 의사를 찾을 때 30초 내, 1분 내로 가서 봐라. 보고서 그 다음에 얘기해라. 안 보고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외과 서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그 1분, 2분 때문에 환자는 돌아가시거든요. 그것이 서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라에서 허가해준 칼을 쓰거든요.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외과 전문의가 좀 달라요. 이게 칼을 쓰니까 이게 조폭하고 비슷한 게 있거든요. 같은 점이 뭐가 있을까? 칼을 쓰죠. 힘들고 피곤한 하루가 몸으로 때우고 의리가 있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점은 뭐가 다르냐면 이 국가에서 허락을 칼을 쓰는 걸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다음에 칼을 쓰고 나서 꼬매냐 안 꼬매냐. 조폭들은 안 꼬매잖아요. 그 다음에 칼 맞은 사람이 고마워하나? 조폭들은 죽이려고 그러죠.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가톨릭의과대학의 송목파 서전들입니다. 서전은 말이죠, 환자 앞에서 수술을 하는 게 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내 아들이다, 이런 측은지심을 가지고서는 수술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냉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객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항상 평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전은 자기 아들 배를 수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평상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요게 이제 제가 만든 그 영화입니다. 서전은 생명은 중심입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터지면 순식간에 몸에 있는 피 5대쯤 되나, 이게 배로 그냥 순식간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 터진 사람. 응급실에 와가지고 복부 대동맥류 터졌습니다. 그러면 검사 없어요. 수술방에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째고서 보면 보통 수술대 위에서 한 반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수술하고 나서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나중에 잘 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의 편지를 받을 때는 힘이 나는 거죠. 밤늦게 밤 꼬박꼬박 새는 게 매일이에요. 보통 수술하다 보면 피가 튀니까 얼굴에 피범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이 환자 좋아지는 거 보면은 참, 야, 서전하기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죠. 생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한 분은 텍사스에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나와서 일리노이즈에 있는데, 이 두 분이 역사학자예요. 사람이 얼마나 살까? 뭐 이런 걸 따져보는 분인데, 2150년에 내기를 합니다. 매달 가족이 5불씩 내기를 해요. 그래서 2150년에 나는 최소한 사람의 생명이 150년 넘을 것 같다. 또 한 분은 130년 넘지 않는다. 그 내기를 해가지고 2150년에 까기로 해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5억 불을 갖자. 아주 재밌는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 수명은 그때 한 120세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20년이에요. 언젠간 내가 죽을 거예요. 죽으면 우리 가족들 슬퍼하겠지. 그런데 우리 가족이 아닌 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참 날 수술해 준 분인데 참 그래도 내가 저 양반 때문에 조금 더 살았구나. 이런 서전으로서의 그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죽을 때 싹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또 한다면, 보통 닭이 병아리 돼서 깨어날 때 줄타기란 말 아세요? 안에 있는 병아리가 울어요. 나 이제 나갈래요. 엄마 닭은 밖에서 쪼아줘요. 그걸 줄타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우리가 난단 말이에요. 너무 고맙죠. 낳고서 보통 100살, 뭐 오래 살면 120살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살살 나이가 들면서 저 앞에 있는 소하고 같이 황천길로 가죠.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얘기할 때는 꼭 원자탄 얘기가 나와요. 보면 히로시마에 45년도 8월 6일 날 떨어지잖아요. 원자폭탄 리틀 보이가 떨어졌을 때 남은 것은 폐허, 공포.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이 매미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듣고서 생명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시카다라는 말은 스웨덴 말로 이게 매미란 뜻이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존엄을 일깨운 시인에게 이렇게 주는 상이 시카다 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시카다란 그 매미라는 걸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알 수 있죠. 생명을 얘기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지센리라고, 이게 중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안중근 의사가 지사, 인인, 살신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과 어지른 사람은 내 몸을 바쳐서 성인, 제 이름이 인성인데 거꾸로 인을 이룬다. 어지른 것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얘기예요. 여러분 육탄 시병사 아세요? 북계 탱크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6.25 초창기에. 그때 군인 10명이 하나씩 폭탄 안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살신성인이죠. 이것 때문에 춘천에서 내려오는 그 괴뢰군을 3일 동안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버틴 거예요. 육탄 시병사.
우린 기억해 둬야 돼요. 강제구 소령 혹시 아세요? 강제구 다 알 건데 이게 수류탄 훈련하다가 터지니까 자기가 날아가서 몸으로 쏴서 옆에 부하들을 살리잖아요. 강제구. 또 하나, 여기 제1한강교 중간에 보면 이원등 상사라고 있어요. 이건 공수부대의 초창기의 상사인데 훈련하다가 저 밑에 후배가, 부하가 낙하산이 안 펴졌어요. 그 자기가 먼저 가서 낙하산을 펴주고 자기는 시간을 놓쳐서 떨어져 죽어요. 이런 이원등 상사. 또 하나는 이건 월남전 때 얘기인데 제너럴 무어라고 그때 대령이에요. 커널인데 전쟁에 월남전에 들어갈 때 부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들어간다. 나올 때는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내 뒤에는 아무도 없다. 모두 같이 집으로 온다. 죽든 살든 우리 다 같이 간다. 이 무어 대대장의 얘기가 있습니다.